네, 안녕하세요. 화학물질 정책팀의 김진호 책임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해외 화학물질의 등록 규제에 대한 내용, 특히 미국과 아시아에 있는 중국, 대만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법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도성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스카라고 하는 Toxic Substance Control Act의 약자인 토스카라고 부르는 이 법규는 EPA의 화학물질 보고와 자료 보관, 시험 명령 및 사용 제한에 대한 권한을 주는 법규입니다. 이 법규는 76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16년 6월에 법규가 개정되어서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법규에 대한 이행 의무자는 누구인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미국 내에 있는 이 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자 그리고 만드는 제조자에게 이 토스카에 대한 법규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LG화학이 미국에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회사를 하나 법인을 하나 만들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 LG화학이 한국에 있는 고객사 A로부터 신규화학 물질로 분류된 물질 3을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고객사 B한테 신규화학 물질 1이라는 물질을 이제 공급을 받는데 이 1이라는 물질은 고객사 B는 고객사 A로부터 수입을 해서 LG화학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객사 C는 신규화학 물질 2를 미국에 있는 LG화학한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이 LG화학은 이 세 가지 물질을 합쳐서 제조를 해서 새로운 물질인 신규화학 물질 4를 만듭니다. 이 사를 고객사 D한테 판매를 하는데요. 각각의 법규 의무자를 보자면 첫 번째로 신규화학 물질을 수입한 고객사 B는 1에 대한 등록의 의무가 있죠. LG화학은 이 1이라는 물질을 내수를 하기 때문에 등록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객사 A한테 한국에 있는 고객사 A한테 신규화학 물질 3을 수입을 하기 때문에 LG화학은 이 신규화학 물질 3에 대한 수입에 대한 물질에 대한 등록의 의무가 있고요. 다음에 고객사 C한테 받아서 이제 새롭게 물질을 만드는 신규화학 물질 4에 대해서도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사 C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화학 물질 2를 미국에 있는 다른 회사로부터 구매를 하는 내수 구매로 형태로 해서 LG화학에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수입과 제조가 토스카 법규 이행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수 구매하는 이에 대한 물질에 대해서 고객사 C는 토스카 법규 이행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토스카 인벤토리라고 미국에서 이 76년도에 이 법규가 시행이 되면서 미국 내 유통되어 있는 모든 화학물질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다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4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보고 제도를 참고를 해서 이 제2 열에 보면은 이제 액티비티가 되어 있죠. 액티브와 인액티비티 되어 있는데 액티브로 되어 있는 물질은 현재 취급 중인 물질입니다. 인액티브라는 물질은 현재 취급하지 않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이 액티브로 되어 있는 이 물질들에 대해서 이 인벤토리에 있는 물질들은 다 기존 화학 물질로 분류가 되고요. 그중에 액티브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별도의 법규 이행 없이 이 I열에 있는 플래그 이 각각의 알파벳 나와 있는 법규 의무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기존 화학 물질로 분류가 되고요. 하지만 인액티브로 되어 있는 애들은 액티브로 돌리는 노티스 오브 액티브 이 폼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토스카 인벤토리의 기존 화학 물질로 이제 목록에 있어서 기존 화학 물질로 분류가 되지만 이 제2열 액티브 2열에 인액티브로 되어 있는 물질은 액티브로 전환을 하는 별도의 토스카 법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액티브로 되어 있지만 이 I열에 있는 이 I행에 있는 이 플래그에 이런 알파벳 PMN이라든가 S라든가 5E라든가 어떤 별도의 법규 이행이 필요한 알파벳이 적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법규를 해야 된다. 우선 이렇게 알고 사전적인 지식을 쌓고 업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토스카 인벤토리는 EPA 홈페이지에 무료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고요. 인벤토리 없는 물질들 중에서도 기존 화학 물질로 분류가 되는 애들은 이제 영업 비밀로 해서 목록에 등재가 된 애들은 따로 별도의 목록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항 물질로 되어서 해당 물질이 토스카의 법규 이행이 필요한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이 영업 비밀로 되어 있는 목록 중에서도 이 물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물질이 신규항 물질로 분류가 된다면 이 사전 제조 신고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데 토스카의 법규상으로는 90일 전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90일 동안 심사를 다 해서 완료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PMN을 심사하는 EPA 쪽 현황을 보면은 지난 트럼프 정권 때 EPA의 인력들을 많이 줄인 상태이고 지금 과부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90일 내에 승인하기는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EPA 쪽에서 이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서스펜션 중지 명령을 하라고 권유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심사 중지를 제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심사는 EPA에 의해서 반려가 되고 심사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이 PMN 제출자로서는 이 서스펜션 명령을 계속 받아들여서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현재 한 물질을 사전 제조 신고가 완료가 되는데 화병법으로 따지면 등록 완료가 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상업용으로 미국에 이제 수출을 시켜서 양산을 시켜서 또 수출을 시켜서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2년 현재 시점으로 2년 정도 여유를 두고 해당 화학물질 등록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이제 여기에 이제 유해성 평가, 이제 유해성 관리 쪽이 들어갔는데 뭐 해당 물질의 유해성이 너무 높아서 배출량, 노출량이 최소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공정 명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출한 것들을 다 봤는데 다른 유해성이 의심된다라고 하면은 시험 명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점은 이 사전 제조 신고를 할 때에는 최소한 2년의 시간을 두고 업무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화병법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면제 조건이 있는데요. 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살충 제품은 당연 면제로서 토스카에서는 이제 관리를 안 하는 거고요. 토스카에 정의된 불순물과 부산물 그리고 완제품은 면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면제 조건은 이제 밑에 네 가지 조건 똑같은데요. 일단은 R&D 연구용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고요. 제한 수량은 법으로는 이제 소량으로 되어 있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크지 않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후 관리가 매우 엄격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으로 이행하는 거는 기업 측에서 뭐 자유롭게 또 정부 측에서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사후에 이런 법규를 불이행했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벌칙과 벌금이 매우 센 것이 토스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난 이게 100톤이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R&D용으로 하신다면은 R&D 그 100톤으로 해서 뭐 별도의 제출 없이 취급이 가능하지만 추후에 이 물질을 보고한다거나 실사가 나왔었을 때 타당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분자 면제가 있고요. 이 저고려 고분자 면제 같은 경우에는 화병법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했던 거를 1월에 보고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10톤 미만으로 취급하는 로우 볼륨 익셉션이 있는데 이 주의할 점이 이제 불합리한 위해성이 없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 마케팅으로 이제 면제하는 조건도 있는데 이 조건도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위해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우 볼륨 익셉션과 테스트 마케팅 익셉션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30일 이내, 45일 이내 이렇게 적혀져 있죠. 하지만 현재 EPA 이 사정상 기간이 100% 길어지고요.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했다고 하면은 EPA에서는 심사 후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사전 제조 신고 PMN이라는 거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기간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종류로 해서 토스카 법규 이행하실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 신규화물질 등록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1년도에 법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톤수가 0.1톤, 뭐 연구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톤 미만, 그 다음에 1톤에서 10톤, 10톤 이상 이렇게 총 3가지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등록의 의무는 수입자, 중국 내에 있는 수입자, 그리고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중국 외에 있는 회사가 중국 내에 있는 회사를 대표자로 선임을 해서 수입되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등록 업무를 대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EU 리치와 마찬가지로 다른 중국 내 고객사들은 허가받은 수량만큼 내로 자유롭게 등록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네, 이 신규 화학물질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기존 화학물질 목록 IECSC에 없는 물질은 모두 다 신규 화학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내에 있는 LG화학이 중국에 있는 고객사 A한테 물질 1을 수출을 했다. 그리고 대표자로 하여금 이 1이라는 물질을 등록을 하게끔 했다라고 하면은 고객사 A가 이 1이라는 물질을 등록할 의무가 생기지만 LG화학이 대표자 중국 내 있는 대표자를 통해서 1이라는 물질을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고객사 A는 별도의 법규 이행 없이 이 물질을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사 C 같은 경우에는 신규화 물질 2를 제조를 하잖아요. 제조자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1년도에 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1톤 미만 인 것들은 다 기록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1톤에서 10톤은 간이 등록, 10톤 이상은 정규 등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 톤수마다 요구하는 시험 자료들이 달라집니다. 또 1차 심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될 시험 보고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비용은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많이 그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중국에서는 베이징, 특히 베이징 쪽에서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매우 우려하고 또 매우 관리를 잘 하려고 하기 때문에 10톤 이상인 경우에 또 유해성이 매우 높다고 나온 물질들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르게 등록 승인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고유해성 물질은 반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사후 관리로는 전년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년에 4월 31일까지 보고 대상 물질은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신규형 물질은 기록 신고, 간이 등록, 정규 등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대략적인 기간은 정규 등록 같은 경우에는 시험까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다. 네, 비용도 몇십억 단위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규 등록의 시험 결과 유해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등록이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다. 중국에서 취급이 불가능할 수가 있다. 이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등록된 것들 중에서 보고 대상 물질로 된 것들은 기존 물질 등재 전까지는 이제 연례 보고를 계속 해야 되고요. 새로운 유해성이 나온다거나 환경적으로 어떻게 조절을 해야지 오염이 덜 된다든지 이런 업데이트 사항들은 발생되는 대로 고객사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만 독성 및 의료 화학물질 관리법입니다. 네, 이 법은 대만 내 제조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화폐법과 똑같죠? 신규 화학물질, 기존 화학물질 분류가 가능하지만 등록은 신규 화학물질, 기존 화학물질 모두 등록을 해야 된다. 19년도에 법규가 개정된 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20년도부터 이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규 화학물질, 기존 화학물질 모두 대만 내 제조 수입하려면은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 화학물질은 대만의 인벤토리 이제 고지가 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예전에 이제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 같이 106종을 목록을 정했고요. 네. 기간을 정해놓고
수입 제조하려면은 등록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신규 화학물질은 톤수에 따라 구간이 나눠져 있지만 무조건 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독성 의료물질, 의료화학물질 이 각각에 따라서 톤수의 제한을 좀 줄이고 많은 시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현재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대만 법규에 대한 프로세스를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네, 대만 내에 화학물질을 수입, 제조, 고분자 포함입니다. 수입, 제조하려면 이제 물질 목록에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물질 목록에 있으면 기존 화학물질이라는 의미죠. 취급량이 0.1톤 이상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0.1톤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페이지 1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0.1톤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20년 전에 이제 신고를 했는가를 따져야 되고요. 20년 전에 신고를 했으면은 이제 올해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신고 후 5년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됩니다. 신규 화학물질로 분류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일반 물질과 고분자 물질로 나누는데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저오류 고분자인지 먼저 보셔야 되고요. 저오류 고분자 기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1톤 미만은 사전 확인, 1톤 이상은 소량 등록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연구용 간이동 대상인지를 보셔야 돼서 따지신 다음에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톤수마다 이제 소량 등록, 간이 등록 이렇게 좀 등록이 간소하게 되어 있으니까 톤수 연간 취급 톤수에 맞게끔 해당 법규 이행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CMR 물질인지 보셔서 CMR 물질이라고 하면은 일반 물질보다는 톤수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많은 시험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각 톤수에 맞게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되어 있죠. 각 레벨에 맞는 시험 자료 구비해서 등록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기존 화학물질은 0.1톤 이상 연간 제조 수입하는 모든 물질은 다 등록 대상이고요. 이 인벤토리는 이 노동부 웹사이트에 가면은 무료로 아까 미국 EPA와 같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자발적 신청 아까 말씀드렸죠 만 하시면 되는데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0.1톤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시고 5년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됩니다. 네. 밑에 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등록 기한을 표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20년 이전에 신고한 거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올해까지 등록 완료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5년 내에 등록을 하셔야 된다. 이 표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대만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은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있고 과학 연구용 있고 그다음에 연구개발용, 현장 분리 중간체, 저오류 고분자, 고분자, CMR 물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차이점은 톤수마다 시험 자료 제출이 적은 일반 등록을 요구한다던가 소량 등록을 요구한다던가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좀 더 유해성이 높은 애들은 톤수가 구간이 적더라 하더라도 레벨 1, 레벨 2 좀 더 많은 시험 자료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수입 전에 관련 자료를 대만 노동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법규 이행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을 이렇게 적어 드리면요. 오늘은 미국, 대만,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캐나다와 일본, 인도, 우크라이나 이런 것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신규 화학 물질 또는 플래그 표시가 있는 기존 물질을 수입 제조하는 자가 법규 의무자가 되고요. 미국 외에 있는 국가에서 관련돼서 법규를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내 신규 물질, 미국 내 물질을 수입 제조하는 자에게 법규 의무자가 있고요. 대만도 대만 내 신규 물질을 수입 제조하는 자, 일본도 일본 내에서 신규 물질을 수입 제조하는 자에게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질, 중국 내에 수입하는 물질에 한정해서 중국 외에 있는 국가에 있는 사람이 중국 내에 있는 사람을 대표자로 선임을 해서 수입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그 대표자 이름으로 등록을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특이한 경우고요. 인도는 이제 21년도부터 리치 화학물질 등록 법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서 계속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지점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25년 1월 23일에 발효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 법규 내용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EU나 UK나 튀르키예 이외의 다른 해외 국가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에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중에서 미국이랑 중국과 대만에 대한 법규는 자세히 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관련 업무 하셨을 때 어느 컴플라이언스 이슈 없이 원활하게 업무하실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